네,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집중되면서 일부 하천이 범람하고 땅꺼짐과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위험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호우 상황과 안전관리 대비책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은 잦아들었습니다만 오전에는 호남을 중심으로 호우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또 내일까지 장맛비가 계속된다는 예보인데 일단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장마가 정말 한 달 동안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가 내리다 마다 하는데 지금 전남 무안에 누적 강수량이 400mm가 가까운 373mm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고요. 또 그 예보에 의하면 시간당 70mm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당 70mm면은 7cm거든요. 굉장히 많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당 7cm가 내릴 때는 별거 아니게 보이지만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7m의 어떤 수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수위의 위험도가 있지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시간당 약 30mm가 되면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비가 퍼붓고 있는 것이 30mm인데 시간당 앞으로 70mm가 더 온다고 하니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미 수해 피해를 당한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특히 더 주의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이미 침수가 됐던 곳에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침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뚝이 있어요. 또 침수가 되지 않는데 옆에 뚝이 있어. 근데 지금 비가 오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부 지역에서 비가 왔던 비가 내리고 있거나 지금 여기는 오지 않았지만 그 상부 지역에서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뚝이 이제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땅 꺼짐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 유실 같은 경우. 지금 갑자기 땅이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비가 땅에 흘려서 이제 토사를 흘려내리기 때문에 공간이 형성되거든요. 이런 것도 운전하는 길, 또 초행길에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도 주의인데 스스로 지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대책 마련은 어떤 부분을 좀 대책을 마련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각 지자체에서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그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리는 비에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부만, 지자체만 어떤 관리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각 국민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안전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인구 어떤 그 구조상 보면 나이 드신 분이 많고요. 특히 이제 또 시골 같은 경우는 더 나이 드신 많고 거기에다가 집도 노후화돼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또 예보상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어떤 최대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께서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안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에 추가로 비가 오는 경우에도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지반도 약해져 있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산사태가 나는 곳은 또 산사태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산에 물을 많이 머금었다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A라는 산과 B라는 산이 있으면은 똑같이 물을 다 흡수를 했어요. 그러는데 물의 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는 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수분 포화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수분을 포화할 수 있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을 수분 포화도로 하거든요. 최대로 흡수됐다라고 하면 10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군데서는 다 100%가 아니더라도 70%만 포화가 됐더라도 양으로 따지면 여기가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 포화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지금 한 군데 나은 곳에 또 추가로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 집안이 낮고 수분 포화도가 높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뿐만이 아니고 전년도에 과거에 한번 수해가 산사태가 났다, 수해로 인해서.
그러한 곳은 이번에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나 뭐 네. 지지난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상황을 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경북 예천 사례를 보면서 산사태의 위험성을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산사태하면 사실은 우면산 네네.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겁니다. 네. 그때 이후로 위험도 판단에 대한 그 조사가 정부를 했다고 했는데 그 진행이 지금 보니까 64%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면산 산사태가 난 지가 지금 예. 10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런 걸 보면 정부의 어떤 그 안전 의식이라든지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너무 더디고요. 이런 사고 날 때 보면은 좀 그 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진도가 나지 않기 때문이고요. 예,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갔을까요? 뭐 한다고 하거든요. 예.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왜 안 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산을 전부 위험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정말 최첨단 과학기술, 디지털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수해나 이런 안전관리 대책을 보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2023년이나 별 차가 없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으로 사람이 하다 보니 속도도 늦고 정확도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아, 그러면 인력으로 다 하려다 보니 네. 이게 속도가 더디게 나간 그렇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이번에 산사태 발생한 지역을 보니까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거나 네. 해제가 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네. 많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은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네. 곳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해제가 된 곳은 왜 발생하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확도가 낮았다는 얘기죠. 예.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요즘은 사람이 못하는 것을 디지털화 컴퓨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내용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고 작년도 계속 전년도에 보면은 지금 산림청에서 위험 지도를 발표를 하고 위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는데 지정한 곳에서는 산사태가 나지 않고 지정되지 않는 엉뚱한 곳에 또 산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앵카께서 말씀하신 곳에 해제가 됐는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개발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개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요인, 어떤 평가 요인이 완벽하게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정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정밀적으로는 인력이 아닌 과학적인 기술 접근이 꼭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관리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산 관련해서는 각 주체별 뭐 관리 주체가 다르다 이런 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이건 그렇죠. 어떤 내용인 겁니까? 지금 뭐 산지는 예. 뭐 산림청, 옆에 바로 있는 도로는 또 국토부, 예. 또 경사지 같은 경우는 또 안전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이런 것들이 지금 각각의 각 부서로 다 일원화가 다 되지 않고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똑같은 지역에서 각 관리 부처가 3개 부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난 대응 체계에서 일관성이 없고 획일화되지 않아서 이러한 그 대응이나 어떤 예비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호우 사태 기회를 통해서 어떤 획일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북 예천을 기점으로 해서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여쭤봤다면 이번 호우 참사에 있어서 가장 또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은 오송 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일단 그때 왜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네. 이야기가 많았고 거기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은 기준점이 있는데 그때 그런 징후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네. 보니까 그 규정조차 5개 중에 1개일 뿐이었고 다른 요건이 충족이 되면 통제가 가능했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50cm가 뭐 되니 안 되니 뭐 이렇게 해서 안 됐다 하고 이 조건이 5개 맞았는지 안 됐는지 예. 여기에서 또 청주시장은 뭐 전화를 받았느니 뭐 안 받았느니 또 이에 도지사는 받았냐면 전부 다 20년 전 아날로그 수준이거든요. 20년 전에도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제만 됐더라면 되는데 정말 지금은 사람이 왜 통제만 했다면 됐냐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요인이 만족하면
자동으로 진입 차단 장치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디지털로 문자로 하든 뭐 국무총리 뭐 장관한테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구두로 보고하고 구두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설령 차단 장치를 하도 가면은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경찰이나 누가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찰이 차단을 하러 갔어요. 가는데 이 사람이 사고 나면 어때 버립니까? 모든 시스템이 또 유명무실해거든요. 무용지물 돼버리기 때문에 네. 이런 정말 아날로그 이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꼭 바뀌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 침수 규정 자체도 여쭤보고 싶은데 애초에 이 50cm라는 기준점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네.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50cm 자체는 예. 이제 차량 구조에서 여러 가지로 뭐 50cm, 뭐 엔진의 그 배기 그 통, 네. 물이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50cm로 규정을 했다라고 합니다만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가 이제 의문이란 얘기죠. 특히 물이 이제 무릎 사이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무릎 사이인데 성인 무릎 사이인데 여성하고 노약자,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높이 차이가 다 달라요. 예. 보통 여성들은 30cm 이상만 돼도 움직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특히 여성들은 또 이런 신발 같은 경우도 그 불편한 신발을 신을 수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하면 이 50cm 기준은 맞지 않고요. 특히 지하도 같은 경우에 50cm 기준은 정말 어디가 50cm를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뭐 자로 잴 수도 없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대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그 운전하신 분들은 50cm 기준이 아니고 지하차도로 들어갈 때는 앞에 시각적으로 운전자의 물이 쌓였다라고 보이면 이미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또 새롭게 이번에 세팅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여다보고 재정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씀을 네. 해주신 건데요.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네. 대한 일환으로 이번 수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좀 네. 비중 있게 검토 중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이를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하천에도 위험한 지방하천이 지방에서 네. 있고 또 뭐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하천이 있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을 위험한 이제 큰 뭐 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지방 하천 중에 어느 기준에 들어가면 뭐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지금 각 하천은 지방에서 관리를 하든 국가에서 관리를 하든 위험도가 높은 하천이 있어요. 예. 국가에서 관리하더라도 위험하지 않는 하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하천의 고위험도별로 위험도가 있으면 지방 하천이 됐든 국가가 됐든 또 개인이 하천이나 이런 그 조그마한 이런 하천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예. 위험하다 하면 이런 고위험도의 하천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해 방지 목적의 댐과 하천 준설도 이제 확대해 보겠다. 이것도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던데 네.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언제 실행이 되냐는 얘기죠. 내년에 실행이 되는지 뭐 10년 실행이 되는지 그리고 실행하고 뭐 대책을 세우고 하겠다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우면 어떤 대책이 또 중요하거든요. 예. 안전 대책은 누구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책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도록 작동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하겠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국민들이 들을 때는 아 괜찮다라고 느끼지만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비가 더 많이 오고 올해보다 내년이 비가 많이 올 건데 내년에는 그러면 얼마나 안전이 될까라는 이런 의구심도 진짜 떠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아, 그런데 보통 이제 댐 준설이나 이런 거는 뭐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으면 댐을 중축해야 되거든요. 네, 쉽지는 않을 것 무조건 같거든요. 그렇죠. 예. 중축하는데 무조건 중축해야 하는 게 중축하기 예. 전에 안전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디가 잘못됐는지, 얼마만큼 키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 다음에 또 중축해야 되고요. 건설 공사가 시작되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 됐더라도 그 이전까지 어떤 대책도 꼭 예. 필요하죠.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민관 합동기구 신설도 검토해보겠다. 이것도 이제 대안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사실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재난 상황마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맨 사고 날 때마다 어떤 사고 날 때마다 항상 컨트롤 타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 합동 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직속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무총실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하면 좋은데 저는 이보다도 더
왜 대통령실에 안전에 관한 수석 비서관 없더라도 안전 비서관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왜 있어야 없는지. 한다. 예. 네, 있으면 정말 일관되게 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겠는데 예. 국무총리실 한다니 그 부분에서는 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타워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좀 더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애초에 그 직속 비서관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은 모든 국무총실 각 부처에 통합해서 예. 또 어떤 그 제도가 실현이 되거나 어떤 네. 지시나 어떤 협력이 되면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빠르게 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차원에서 또 정부 지금의 대통령의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의식도 강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수해 발생 후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실종자 찾은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만 세 분은 지금까지 찾지를 네.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데 현재 수색을 좀 제대로 매듭짓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집중적으로 신경 네, 써야겠습니까? 지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 작업을 할 때 이제 생존에 있을 어떤 골든 타임이 있고요. 또 이제 그건 지났고 예. 이제 수색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수해 같은 경우는 수색에 대한 골든 타임이 있어요. 예. 근데 수색에 대한 어떤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비가 오고 때문에 예. 이제 수색 방향이 넓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심층적으로 어떤 하천이나 개울 같은 경우, 강가 같은 경우는 굽이진 경우, 아니면 나무가 많은 경우, 밑에 돌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들에서 그 부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수색해 왔던 과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다라고 해서 어떤 요인별로 좀 수색을 진행했으면 좀 더 빠른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나 이런 생각해 예. 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이제 또 굉장히 곳곳에 많은데 일단은 복구 작업이 한창인 곳도 있고 하지만 또 아직 복구가 원활하지 않거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이재민들이나 복구하는 거는 지금 삶의 터전 정말 집이 없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삶의 터전 어떤 집을 임시적으로라도 최소한 빨리 하는 게 있고요. 특히 이제 보면은 노약자분들, 어린이 이런 경우 있거든요. 노약자들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신경 써야 되고 특히 요즘에 지금 코로나가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코로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예.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호우도 요인이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요인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감염병, 어떤 전염병, 바이러스나 독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당국에서는 철저히 하겠지만은 당국도 포함해서 각자 국민들께서 어떤 안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장마도 장마인데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8월에 올 수도 있는 태풍에 대한 가능성도 네.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모든 이런 걱정되는 상황들은 이후의 대처보다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예. 거잖아요. 정부, 지자체도 그렇고 개개인도 그렇고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좋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태풍을 확인해 봤거든요. 예. 근데 5호 태풍 지금 독수리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상으로는 중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제 예상보다 점점 지금 한반도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 말이나 되는데 예. 지금 국제적으로 좀 인지도가 높은 윈디닷컴의 기후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6호 태풍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태풍 2개가 오고 있는데 태풍을 떠나서 지금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이겠지만 각자가 대비하지 않으면 큰 참사를 당할 수 있다. 특히 네. 각자 또 포함되겠지만 우리는 또 가족 친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소통해서 이번 폭우, 이번 태풍에 건전하게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길을 네.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어떤 식으로 대비를 좀 할까요? 좀 그 상황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그렇습니다. 체크해보고 가장 중요한 예. 건 지금 우리가 뉴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를 꼭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예. 근데 평상시엔 때는 문자가 이게 스팸입니다. 근데 불필요한데 지금 오는 문자는 정말 생명과 연관된 것이거든요.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예. 무슨 긴급, 극한호우 긴급 문자, 행정안전부에서 오지, 예. 또 각 광역지자체에서 오지, 각 구에서 오지, 예. 또 산림청에서 오지, 또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정말 문자가 1, 20개 이상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자들은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되거든요. 예. 물론 정보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걸 참조를 해서 추가적으로 안전 대책을 세운다면 충분한 요인이 되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 안전 어플이 있거든요. 예. 행정안전부에 제공하는 안전 디딤돌입니다. 아, 안전 그렇군요. 디딤돌을 네네. 다운받아서 확인하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 어느 정도 산사태 위험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비가 오고 또 비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 행동 요령까지 모든 것들이 대피요령, 행동 요령도 있습니다. 대피 장소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앱을 깔고 앱을 예. 다운받아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또 중요한 안전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